자, 제일 먼저 그럼 프로젝트 패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은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소스가 될 파일들을 불러오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풀다운 메뉴 파일에 들어가셔서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임포트, 가져오기, 파일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혹은 이 빈 공간을 빠르게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창이 뜨죠.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혹은 이 빈 공간을 우클릭, 마우스의 우클릭, 임포트라는 항목에 파일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단축키 보이시죠? 자, 지금 커맨드 I라고 써져 있는데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I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의 앞자 I, 컨트롤 플러스 I를 눌러주셔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파일을 저는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폴더 포토에 가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진들을 넣어놨는데요. 자, 사진을 갖고 오실 때에는 이렇게 다중 한 번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필요한 파일만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혹은 커맨드 클릭 하시면 되겠죠. 자, 혹은 제일 위에 파일부터 Shift 끝 파일, 전체 선택 가져오셔도 되겠네요. 자, 열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4가지 사진, 제가 찍어놓은 4가지 사진이 이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프로젝트 패널은 이제 간단한 파일의 정보값도 보여주는데요. 불러온 파일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클릭하시게 되면 저 상단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리고 파일의 크기, 사이즈에 대한 정보값이 뜨고 있네요. 그래서 가로가 2500 픽셀, 그죠? 세로가 1670 픽셀이라는 이미지 값이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파일의 포맷부터, 타입부터 이 사이즈, 용량에 대한 내용까지 잘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 파일들은 또 이 프로젝트 창 내에서 정리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폴더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폴더처럼 이렇게 폴더 아이콘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 불러온 파일들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프로젝트 패널이 깔끔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용할 그 프로그램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사진이라던가 동영상, 그 밖에 뭐 오디오 파일, 그래픽 소스들을 가져오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정신없게 이제 막 쌓여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찾을 때 좀 힘들어지시니까 이렇게 폴더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컴포지션을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컴포지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공간을 하나 만드는 내용인데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이름 컴프1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프리셋에 이제 어떤 사이즈의 영상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기본 옵션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내용들은 여기 세 번째 단락에 HD TV, 기본 1280에 720 HD 화면이고요. 이 단락의 맨 마지막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FHD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할 프리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제일 기본가 우선은 HDV를 한번 클릭해서 밑에 옵션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 사이즈를 클릭했더니 가로가 1280 px,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로가 720, 720이라는 픽셀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선택하셨을 때 중간에 보면 요 그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720 혹은 1080.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숫자는 이제 영상 사이즈의 세로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라는 초당 1초에 지나가는 이미지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보통 영상들은 초에 29.97, 즉 대략 30장의 이미지 프레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내려오시면 레졸루션,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상도는 작업에 이제 출력을 하실 때 해상도가 아니라 작업을 하는 도중에 보는 화면에 대한 해상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일이 있을 거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스타트 타임 코드, 몇 초에 이제 작업을 시작할지, 그리고 중요한 듀레이션이네요. 듀레이션이라는 건 길이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영상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지,
혹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지, 혹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들지, 여기서 이제 길이를 정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 시, 분, 초,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 타임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20초짜리 영상이 필요하다 하시면 20이라고 앞에 시와 분은 생략한 상태에서 20초라는 2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단위가 더 있는 거죠. 이제 프레임 단위인 00을 넣어주시거나, 00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혹은 뒤에 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빈 공간 한번 클릭해 볼게요. 20초라는 타임 코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이 듀레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의 영상을 작업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걱정하실 일이 없는 게 만들어진 컴포지션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업하신 도중에 20초로 생각했던 영상이 30초로 늘어났다 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K 눌러주시면 이제 가운데 컴포지션 패널에 검은색 배경에 컴포지션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왼쪽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테스트 1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패널은 내가 이제 어떤 파일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게 작업하는 도중에 어떠한 파일들이 생성되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처럼 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할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혹은 컴포지션은 컴포지션만의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가시면 여기 풀다운 메뉴에 컴포지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New 컴포지션 들어가셔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컴포지션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의 New 도큐먼트, 즉 여러분들이 작업할 파일들, 최초의 이제 파일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시면 단축키가 나와 있네요. Ctrl N 혹은 맥 쓰신 분들은 커맨드 N 혹은 윈도우 쓰신 분들은 Ctrl N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작업을 하는 도중에 듀레이션 20초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쵸? 20초 만들다 보니까 작업이 늘어났어요. 대략 한 30초나 40초 정도 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을 하는 도중에 타임라인 상에 여러분의 컴포지션의 듀레이션 길이를 이제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위에 New가 있으면 바로 밑에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진 컴포지션에 대한 세팅, 즉 여기 안에서 이제 필요한 값들을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제가 20초짜리 컴포지션을 아까 생성했었는데요. 만약에 30초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30 하고 뒤에 점 혹은 00 단위 붙여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여기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제 30초로 늘어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생성된 컴포지션에다가 아까 불러온 사진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불러온 사진들을 하나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컴포지션 패널로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고요. 혹은 드래그 앤 드롭 타임라인 상에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손을 놔주시게 되면 이렇게 불러온 파일이 이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타임라인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아이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눈 아이콘. 눈은 껐다 키시게 되면 이제 이 레이어, 즉 이 파일을 보다 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음소거 표시가 있는데요. 음소거 표시는 오디오, 즉 동영상 파일에서 소리가 있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진들은 소리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동영상 파일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을 가져왔더니 어때요? 네, 음소거 표시가 뜨죠. 그래서 소리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음소거 표시가 뜨고요. 만약에 나는 이 비디오 파일에 들어간 소리는 쓰지 않고 나만의 다른 오디오 파일을 쓰겠다 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 음소거 표시를 이렇게 꺼주시면 이 동영상에 들어간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아이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콘인데요. 자, 솔로라는 기능입니다. 솔로는 뭐죠? 혼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 파일 하나만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떤 요 사이에 있는 요 파일만 보고 싶을 때 우리가 다른 아이들의 눈을 다 끄고, 그죠? 다른 아이들의 다 눈을 끄고 이렇게 귀찮게 다시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요 솔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요 동영상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의 구조는 여러분들 포토샵 하시고 오신 분들, 자, 층층이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레이어 순서상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화면의 제일 앞에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 JPG, 이미지 파일이 사진이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요 동영상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사진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때 왼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순서를 바꿔주시게 되면 동영상이 제일 위에 먼저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동영상의 사이즈가 화면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레이어, 즉 사진은 보여지지 않게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솔로 기능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 솔로 기능은 요거 하나, 이 레이어 하나만 본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동영상이 위에 있어서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솔로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눈이 얘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이어가 무수히 많이 쌓였을 때 어떤 파일인지 가볍게 체크하는 솔로 기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물쇠 마크는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기능이에요. 자물쇠를 클릭해 주시고 동영상을 선택하면 선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컴포지션 패널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죠. 바로 밑에 있는 사진만 선택이 되고 움직여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오시면 라벨. 라벨은 이제 이 레이어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약간 옅은 보라색, 얘는 옅은 그 산호 색깔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요 라벨 부분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육안상 어떤 레이어가 어떤 파일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은 파일의 이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특정하게 레이어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엔터만 쳐주시면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의 파일 이름은 타임라인상에서의 1, 2, 3이라는 레이어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파일들은 저랑 다음 시간에 배울 기능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 레이어라는 개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상위 레이어가 밑에 있는 레이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혹은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 드래그해서 제일 위로 혹은 아래로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불러온 사진들을 이제 움직이는 효과에 대해서 기본 기능들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